187년 전 최초로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 칼 귀칠라프의 선교를 되새기는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아시아판 쿨러닝을 꿈꾸는 동계올림픽 꿈나무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나섰습니다. 최근 총신대학교가 교수들의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학교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흔히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라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토마스 선교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앞서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가 있는데요. 187년 전 한국을 찾은 칼 귀칠라프 선교사를 재조명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로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귀칠라프는 1832년 7월 25일 대천 앞바다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53년 앞선 것입니다. 그는 약 20일 동안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고 감자 파종법을 전하는 등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귀칠라프 연구회는 충남 보령시 원산도에 선교 원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오늘 187주년에 우리 그야말로 선교 원년의 기념비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감기가 무량합니다. 기념비 뒷면에는 귀칠라프가 일기에 남긴 기도문이 새겨졌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조선 백성을 안타까워했던 귀칠라프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귀칠라프 선교사의 행적에 대해서는 원산도와 고대도를 두고 주장이 엇갈립니다. 귀칠라프 연구회는 린제이 항해 보고서를 근거로 귀칠라프의 정박지가 원산도임을 주장하면서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선교 자체와 그가 전한 복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대도라고 하는 측면이나 원산도라는 측면에서의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님에도 그 선교 자체가 중요한데 또 이분의 그러한 남겨진 그런 흔적을 우리가 좀 더 발굴을 하고 객관화해서 좀 더 알리고자 합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KC대학교 전 총장 임성택 목사는 귀칠라프가 예수님께 빚진 사랑을 우리에게 전했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후대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귀칠라프와 같은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아시아판 쿨러닝을 꿈꾸는 동계올림픽 꿈나무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해당 국가에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인데요. 국제스포츠인 선교회는 9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 동계 꿈나무 선수 육성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태국과 필리핀, 네팔에서 6명의 청소년을 초청해 루지 선수로 육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21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제5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시작으로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에 정식 참가시킬 계획입니다. 방한한 선수들은 12일부터 20일까지 한국 국가대표 상비군과 합동훈련 후 21일 선수권 대회에 진출합니다. 루지 경험이 적기 때문에 본 대회 전 이벤트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제스포츠인 선교회 회장 이형로 목사는 스포츠인 선교회에서 왕복 항공권과 체류비 등을 후원한다며 방한 기간 동안 후원 교회를 찾아 예배하고 간증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수업 중 교수들의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2달째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지목된 교수와 학생들 간의 맞불 대자보가 이어지면서 심지어 한 교수는 학생에게 사과문을 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학교 측은 교계와 한국 사회에 커다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사과한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논란에서 반동성애 발언을 한 교수가 성희롱 발언 당사자로 지목된 것에 대해 일부 반동성애 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자 총신대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적극 해명했습니다. 이재서 총장은 해당 교수는 동성애 반대에 앞장서온 분으로 교육적 의도를 갖고 발언한 것이지 성희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가 됐다면 그 점은 잘 보듬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어린이의 소중함을 외치는 해시태그 히어라이엠 사진전이 지난 6일 막을 내렸습니다. 해시태그 히어라이엠은 사회복지법인 엔젤스 헤이븐이 27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 어린이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한 사진 전시회입니다. 행사장에선 배우 박은혜, 정준호, 전 배구 선수 김효환, 가수 박상민 등 스타들과 장애 어린이가 함께 찍은 사진 18점이 전시됐습니다. 사진전에 참여한 스타들과 장애 어린이 가족들은 사진전과 같은 인식 개선 활동으로 모든 장애 어린이들이 똑같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아이들인데 똑같이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고 이제 다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사진전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개선되고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엔젤스 헤이븐 김동현 이사장은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자 소중한 존재라며 장애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림교회가 동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몽골의 광림 어르비트 미션 센터를 완공하고 입당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림 어르비트 미션 센터는 광림교회가 몽골 울란바토르에 세운 두 번째 미션 센터인데요. 대지 면적 1000평에 연건평 300평, 지상 3층의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센터는 교육실과 식당, 문화센터와 도서관 등으로 구성돼 예배 처소뿐 아니라 현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입당 예배에서 광림 어르비트 선교센터가 복음과 문화로 울란바토르를 변화시키는 소망의 터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상현 메이비 부부가 미랄복지재단의 국내 장애아동 결연 캠페인 바라보다 이어지다 함께하다에 참여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중단한 국내 저소득 장애아동들과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윤상현 메이비 부부는 재능 기부로 촬영한 캠페인 영상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이들 부부는 저소득 가정 장애아동들은 꼭 받아야 하는 치료마저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결연 후원으로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12월부터 시작된 바라보다 이어지다 함께하다 캠페인은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영상도 좋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차진환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회가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3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으로 구성된 민식이법은 지난 9월 김민식 군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사망한 후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대우 신화를 일궈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9일 밤 11시 50분쯤 향년 83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약 1년간의 투병 생활을 이어왔고 평소 뜻에 따라 연명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회장은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돕도록 프로그램을 체계화해 줄 것을 유지로 남겼습니다. 1967년 자본금 500만 원으로 대우 실업을 창업한 김 전 회장은 30년 만에 재계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른 아침 수도권과 충북에 갑작스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출근길 곳곳에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출근길 마스크를 쓴 직장인들을 쉽게 볼 수 있었고 저감 조치로 인해 공공기관에선 차량 이부제가 시행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날림먼지를 억제하고자 공사 시간을 줄이고 세륜장 등을 운영했습니다. 이날 오후 1시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미국 양대 영화상으로 꼽히는 골든글러브상에
감독, 각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골든글러브상 후보작으로 선정된 것은 기생충이 처음입니다. 기생충은 후보 등재가 유력하던 외국어 영화상을 비롯해 감독, 각본상 후보로도 오르면서 수상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제77회 골든글러브상 시상식은 내년 1월 5일 미 캘리포니아주 베벌리 힐스에서 개최됩니다. 굿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하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한 신앙 고백 모임이 9일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촉구하는 1차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교회를 갱신하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공공성과 거룩함을 훼손하는 비성경적인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3호에 있는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통해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 다수 국민들의 불안과 역차별 소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앙상블 이베아띠가 12일 서울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20번째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사랑, 그리움, 인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기 연주회에선 라보엠의 주요 아리아를 비롯해 이중창, 삼중창, 크리스마스 캐럴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훈련원이 17일 3.1운동 100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마감하면서 마련된 이번 콘퍼런스는 올 한 해 동안 3.1운동의 의미를 다룬 다양한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성찰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과 미래의 방향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